에어컨 잠깐만 이렇게 그냥 꺼놓고 쌤이 좀 이따가 쌤이 더우면 한 번만 킬게. 쌤이 생각보다 좀 열이 많아가지고. 시험지 뒤에다가 쌤이 답지게 붙여놨으니까. 아 왜? 너무 조절했어. 하고 오늘은 이걸 리뷰 프리뷰 저거 지우고 할게. 일단 용해도부터 볼건데 지우는 이유는 쌤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페이지는 지난 시간에 하던 거 바로 다음 건데 250쯤 되나? 248 보면은 이제 고체 용해도부터 나와 있거든. 우리 일단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래도 다행인 거. 그러니까 쌤한테 다행인 건 쌤이 MRI를 막 찍고 했거든. 근데 막 다행히 MRI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이게 영구적이나 아니면 좀 안 되더라도 반영구적으로 진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다리가 아플 거래. 근데 다행히 근육이나 이런 거는 괜찮고 신경이 조금 손상된 거여서 그나마 쌤이 말했나? 침 잘못 맞아서 그래. 여기가 정수기 앞이라서 여기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지 아니면 정수기에서 물을 뜨는 건지 모르겠어. 일단 한번 이거 볼게. 얘들아 용해 라는 말 많이 들어보긴 했을 거야. 용해가 많이 나오는데 용해는 일단 정의 자체는 어떤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는 거. 물질에 녹아서 모르게 섞이는 현상. 그냥 우리가 용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사실 용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진 않아. 고르게 섞이면 이제 이게 모고나물이 되겠지? 이거는 됐고 어쨌든 용해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고 그러니까 정의를 많이 쓰진 않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용질. 그러니까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는 데잖아. 그 물질이 용질이야. 그러니까 한 물질 녹아 들어가는 애가 용질이고 어떤 물질에 녹는 데지 그게 용매. 용질과 용매가 섞여서 용액이 되거든. 이 현상을 우리가 용해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요? 용질과 용매가 섞여서 용액이 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쌤이 설탕을 물에 녹일 거야. 설탕을 물에 녹이면 무슨 용액이 돼? 설탕 물이 되지. 이게 용액이 되는 거. 괜찮죠? 쌤은 암기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라서 옛날에 쌤도 중학교 때 이거 배웠거든? 쌤 중학교 때 외울 때 용매가 보통 물이거든? 그래서 용매가 보통 물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이런 쌤이 좀 꼼수를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기억해주고 참고로 보통은 고체를 액체에 녹이는 경우가 많아. 고체를 액체에 녹여서 대부분은 고체를 액체에 녹이는 경우가 많아서 액체 물질이 보통 용매인 경우가 많아. 이게 많아. 근데 액체랑 액체를 녹일 수도 있어. 액체랑 액체를 녹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체 용질의 기체 용매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 기체를 섞으면 누가 용질이고 용매인데 모를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양이 많은 애가 용매가 돼. 양이 많은 곳에 양이 적은 애를 녹이는 게 더 말이 되지.
이해돼? 약간 주어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용해를 봤으니까 아까 전에 쌤이 오늘 용해도라는 걸 볼 거라 했어. 용해도? 도라는 말이 붙으면 어느 정도 녹았나 약간 이런 말이 되겠지. 얘 정의는 이게 용해도가 좀 중요한데 일단 어떤 온도에서 이거 좀 정의 중요해서 좀 적어볼게. 용매 100g에 녹아있는 미안해.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우리가 용해도라고 하거든? 근데 녹아있는 용질의 그램수, 근데 그때 얼만큼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우리가 용해도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일단 우리가 그래프, 용해도 곡선이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 지금 우리 고체의 용해도 보고 있는 거야. 고체의 용해도인데 이 용해도 곡선이 자 보통 항상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보통 이렇게 생겼어. 이런 형태긴 해. 이 각도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형태야. 이때 이 아랫부분에 만약에 뭐 지금 상태가 이 아랫부분에 있어. 그러면 우리는 불포화 용액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곡선 상에 있다라고 하는데 곡선 상이면은 그 우리 한자로 위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곡선 위에 이렇게 딱딱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포화용액이라고 해. 그러니까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가로축, 세로축 중요하댔지. 자, 가로축은 온도, 세로축은 우리 용해도 곡선이니까 용해도가 들어갈 거야. 용해도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우리 포화랑 불포화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자, 너네 혹시 이런 말 해봤어? 막 뷔페 같은 데 가서 너무 배불러. 그래서 나 배가 이제 포화 상태야. 뭔 느낌인지는 알겠지? 해보진 않았어도 알잖아. 포화 상태 어떻다는 거야? 꽉 찼다. 나 진짜 배불러. 나 이제 꽉 찼어. 더 이상 안 들어가라는 게 포화라는 거지. 똑같아. 포화 용액은 글씨가 좀 노력해볼게. 그래도 오늘 쌤이 약을 먹어가지고 쌤 약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그저께 밤에 진짜 너무 어지럽고 막 너무 토할 것 같아서 쌤 입원했었거든? 그 평일에 수업이 없어서 그래서 해가지고 밤에 그 간호사 부르는 게 있어. 그거 한 10번쯤 부른 것 같아. 너무 죽을 뻔했어. 아무튼 그런 약 먹어서 지금 좀 원래 쌤 발목이랑 발가락 안 움직이는데 발목도 이만큼 돌아가고 발가락도 이제 이만큼 움직여. 좋겠지? 좋은 거야. 자, 얘들아 한의원 그냥 가지 말라고 못하겠어. 한의원이 나쁜 건 아니니까 그 의사가 잘못한 거지. 아무튼 포화용액은 딱 일정량의 이거 좀만 보고 적을게.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녹아 들어갔는데 용질이 아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그 용해도로 우리가 적는댔잖아. 그때 여기서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다 녹아있는 용액을 우리가 포화용액이라고 하고 불포화용액은 그러면 불자가 약간 아니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아직 포화 상태가 아닌 용액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일정량의 용매 용질이 아직 최대가 아닌 상태야. 그 말은 뭐야? 아직 그러니까 얘는 정의는 아니라서 아직 더 녹을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우리가 불포와 용액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아? 그러면 우리 용해도 특징을 아직 안 봐가지고 용해도의 특징이 뭐가 있나 하고서는 일단 특징 좀 몇 개만 보면은 자 일단 용해도도 우리 물질의 특성이거든? 물질의 특성이라서 얘는 같은 용매의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 그러니까 녹아 들어가는 용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발생을 해. 용해도는 물질,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로 얘는 좀 어떻게 달라지냐면 너무 중구난방됐다. 그리고 얘네는 아까 온도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가로축에 들어갔다는 건 좀 중요한 존재잖아. 얘는 온도에 따라서 다르고 용매에 따라서 다르고 용질에 따라서 달라. 이렇게 다 다른 값을 갖게 돼. 온도, 용매, 용질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까지. 괜찮나요? 얘는 이제 용해도라고 하는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게 있거든. 그게 좀 어려워. 그거 우리가 좀 이따 계산해 볼 거야. 일단 우리 고체의 용해도부터 먼저 자세히 볼게. 자, 용해도 곡선 저렇게 생겼댔어. 근데 책에도 보면 아마 여러 가지 그 그래프 막 겹쳐 있는 게 있을 거거든. 고체의 용해도는 일단 이것만 봐도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높아지지, 커지지. 그래서 얘는 일단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많아진다, 커진다가 됩니다. 얘는 고체는 압력의 영향이 많아 적어? 고체는 압력 영향이 거의 없어. 기체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 얘는 압력의 영향은 안 받아.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잠깐만. 자, 이거 온도고 여기 용해도인 건 이제 익숙할 거야. 여기 그래프에는 막 여러 개 있는데 쌤은 3개만 그려볼게. 일단 질산 나트륨은 용해도가 이래. 그리고 질산 칼륨이랑 염화칼륨. 파란색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질산칼륨은 이렇게 급하네. 용해도가 여기까지는 안 오는데 질산칼륨은 이렇게 급하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이렇게 엄청 완만하게 그려져. 그러면 여기서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게 누구야?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가장 크게 변하는 거.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장 큰 게 누구야? 눈이 맞추는데. 아무튼 누구지? 남자 선생님인데 분명히. 아무튼 누구야? 무슨 칼륨? 질산칼륨. 영어는 질산칼륨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질산 나트륨이 조금 이게 쌤이 너무 비슷하게 그렸는데 질산 나트륨이고요. 그 다음이 염화 나트륨이지. 맞아요? 이거는 일단 이런 건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이거 글씨는 잠깐 지울게. 얘는 그냥 그렇구나 알면 돼가지고. 자, 쌤이 아까 밑에서 그 용해도 곡선에서 포화용액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 불포화 상태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 용해도 곡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지금 불포화 상태야. 여기에 있어. 용액의 상태가 지금 여기야. 그럼 우리 지금 불포화 용액인 거지. 근데 얘를 포화 용액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가게 하면 되잖아.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위로 가면은 여기 선으로 왔네. 그치?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왼쪽으로 가. 그럼 또 여기 위 이 선상으로 갔네. 그치? 그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불포화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드는 쉬운,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그냥 가장 쉬운 두 가지 방법. 자, 일단 이 가로축 뭐라 했지? 온도. 그러면 2번처럼 이렇게 왼쪽으로 간 거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온도가 낮아진 거지. 우리가 온도를 낮춰주면 돼. 맞지? 1번은 자, 용해도 곡선에서 여기가 용해도인데 용해도가 올라갔어. 근데 용해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쌤이 일부러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을 좀 괄호쳐서 한 게 저게 포화 상태에서 그렇지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지금 이 불포화 용액은 이만큼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었다고 쳐보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값이 20이야. 그러면 지금 불포화 상태일 때는 용질이 10g 녹아 있었다는 거지. 맞지? 근데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20g이 되면 돼. 같은 온도에서 여기 같은 온도에서 우리가 용질을 더 넣어준 거 맞아요? 맞아?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용질을 더 넣어주면 된다. 용질을 더 녹여주는 거. 이렇게 하면은 결론적으로 얘네가 포화 곡선 상으로 갈 수 있는 거지. 포화 곡선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자, 세 번째가 아니라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자, 이게 어려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용질을 석출해낼 거야. 용질을 석출한다는 게 뭐야? 파낸다 비슷해. 이렇게 뭔가 얻어내는 거지. 근데 그때 얻어내는 게 자, 이거 여기서 뜻은 뭐냐면 용액에서 용질이 고체 상태가 용매에 녹아 있었던 거잖아. 그 고체를 얻어내는 거. 보통 석출이라고 하면 고체를 얻어내는 거야. 그 방법이 봐봐. 우리 잠깐만. 지금 포화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액체가 이 상태에 있어. 자, 조금 쉬운 거부터 볼게. 이 상태에 있어. 그러면 지금 포화 용액 맞아요? 맞지? 지금 여기 곡선에 있으니까 포화 용액이 맞아. 근데 아까 불포화 상태일 때 우리가 온도를 낮춰줘서 이 포화 용액 곡선 상으로 가면은 딱 포화 상태가 됐잖아. 근데 포화 용액인데 여기서 쌤이 온도를 낮춰줬어. 여기까지 낮춘 거야, 온도를. 자, 예를 들어서 10도씨까지 낮췄어. 원래 20도씨였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는 원래 과포화 상태라고 그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막 엘사 실험 이런 거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툭 건들면은 갑자기 물을 이렇게 툭 건드렸는데 갑자기 얼음으로 싹 변해. 이런 실험이 있는데 그게 과포화 상태인 거 이용하는 거거든. 어쨌든 이 위의 상태는 존재하기 힘들어. 이렇게 안정적으로 존재하기가 힘들거든.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존재하기 힘들어. 그러면 자, 녹아있을 수 있는 거 10도씨에서 녹아있을 수 있는 건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여기 용해도잖아. 용해도 용질이 이만큼만 녹아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만큼이 녹아있는 거야. 우리가 가능한 건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녹아있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만큼이 고체 상태로 석출이 되는 거야.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그래서 이만큼 석출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이거 관련해서 문제 좀 풀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기체 용해도 하나만 보고, 기체 용해도는 짧아가지고 이거 하나만 보고 그 다음에 문제 좀만 같이 볼게. 기체 용해도는 쉬운 이유가 뭐냐면 딱 그냥 탄산음료 하나만 생각하면 돼. 탄산음료 싫어하는 사람 혹시 있어? 없는 것 같으니까 잘 됐다. 탄산음료. 자, 딱 생각하면 돼. 너네 탄산음료, 뭐 콜라든 뭐 제로콜라든 사이다든 탄산수든 쓰면 탄산수 좋아해. 자, 너네 시원한 거 먹을래? 따뜻한 거 먹을래? 시원한 거. 시원한 거. 왜 시원한 거 먹을래? 야, 미지근한 콜라 먹고 싶은 사람 있어? 미지근한 사이다. 미지근한 사이다는 뭔가 그나마 참을 만한데 미지근한 콜라. 따뜻한 콜라. 너무 싫지 않아? 자, 너네 뚜껑 닫혀있던 걸 쌤이 주면 좋겠어? 아니면 뚜껑 열려있던 걸 주면 좋겠어? 닫혀있던 거. 자, 뚜껑이 닫혀있다는 건 압력이 어때요? 압력이 높은 거, 센 거야. 온도가 낮고 압력이 셀수록 용해도가 커져. 무슨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 그러니까 탄산이라고 하는 건 그 탄산, 기체가 이산화탄소 기체이기도 하거든? 근데 어쨌든 그런 탄산이라고 하는 기체가 액체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용해도가 높은, 그러니까 많이 탄산이 녹아있는 온도가 낮고 압력이 큰 음료수를 먹고 싶겠지. 이때 우리가 뚜껑을 딱 열면은 어떻게 돼? 탄산음료가? 탄산이 이렇게 피식 하면서 빠지지. 근데 이렇게 그때 기포가 막 올라오잖아. 자, 기포가 발생하지. 기포 발생이 많다는 건 그거는 용해도가 적어졌다 라는 거야. 이걸 기억해줘. 왜냐면 이게 밑에 있는 실험에서 너네가 많이 헷갈려하거든. 혼돈을 갖더라고. 자, 우리 온도 가지고 한번 실험을 먼저 볼게. 거기서도 탄산음료 가지고 아마 실험할 거거든. 자, 쌤이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이렇게 액체를 넣어놨어. 근데 첫 번째 거는 얼음물이야. 두 번째 거는 그냥 물? 그냥 실온에 있는 물. 그리고 세 번째 건 따뜻한 물이야. 자, 좀만 그려볼게. 여기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쌤이 이렇게 실린더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노란색에다가 탄산음료를 넣을 거거든? 탄산음료 이렇게 넣었어. 그리고 얘는 얼음물이니까 얼음 이렇게 좀만 그려주고. 어때? 얼음 같지? 그리고 실온 물은 아무것도 없고 따뜻한 물은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김이 나오고 있어. 여기다가 넣으면은 기포가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할까? 1, 2, 3번 중에? 1번, 2번, 3번? 1번이 아니죠. 여러분, 자, 가장 따뜻한 곳에 넣은 애는 온도가, 탄산음료의 온도가 가장 높을 거잖아. 맞아? 온도가 가장 높으면은 어떻게 된다 했지?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낮아져. 용해도가 낮으면은 기포 발생이 빨라져. 여기 안에 녹아있을 수 있는 기체가 적어지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기포 발생이 막 엄청 많이 됐으면 기포를 그릴 수는 없어서 실온의 물은 그냥 적당히 기포 발생이 나와. 얼음물에 나오면 기포가 많이 발생 안 해. 뽀글뽀글이 많이 안 돼. 궁금한 집 가서 해봐. 한번 해봐. 따뜻하게 돌려봐. 괜찮나요?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졌지?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포가 많이 발생했구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압력
그 실험은 쌤이 안 그릴게. 그건 안 그리고 예시 몇 개만 볼 건데 온도의 예시 안 적을게요. 적진 않고 온도 예시로는 우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름에 호수나 강 같은 데 가면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수면에서 이렇게 뽀끔뽀끔 하고 있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여름이야. 온도가 뜨거워. 온도가 뜨거우면 용해도가 낮아지지. 자, 물고기도 숨을 쉬어야 돼. 물고기는 물속에 녹아있는 공기 가지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공기가 적게 녹아있지. 그러니까 물속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적어졌어. 그러니까 수면까지 나와서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 거야. 괜찮아요? 압력 관련된 거는 뭐 탄산음료 뚜껑 열면 압력이 확 낮아지니까 기포가 확 발생하지. 자, 잠수병 알아 얘들아? 잠수병 들어는 봤을 걸 아마? 잠수병이 뭐냐면 깊은 바닷속에 잠수를 했다가 급하게 올라오면 생기는 병이야. 그게 왜 생기냐면 깊은 바닷속은 압력이 세. 물속이니까 압력이 센데 급하게 올라와. 그러면 압력이 갑자기 확 낮아지잖아. 자, 압력이 낮아지면은 용해도가 낮아져. 근데 우리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 피 속에 녹아있는 산소들이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돼가지고 발생하는 병인데 아무튼 얘도 압력과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입니다 라는 거야. 까지 괜찮나요? 쌤이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예시를 좀 몇 개 풀려고 일단 이거 하나만 먼저 보고 갈게. 이거랑 관련해서 예시. 자, 쌤이 80도씨 포화 수용액 269g이 있는데 얘를 20도씨로 냉각을 했어. 잠깐만 그래프도 그릴게. 그러면 석출되는 양이 몇 그램이냐 라는 거야. 자, 여기서 용해도 쌤이 지금까지 단위를 안 적긴 했는데 용해도의 단위는 그램 퍼 물 100g이야. 단위가 그램 퍼 물 100g. 물 100g에 질량 몇 그램이 녹아있냐 라는 거야. 여기는 뭐 온도인데 온도 단위는 뭐 안 적어도 도씨인 거 알지 얘들아? 혹시 안 보이면 말해? 그리고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자, 값을 좀만 적어볼게. 잠깐만. 20도, 40도, 60도, 80도 60, 80. 그 다음에 얘들아 쌤이 도움 들어가줘. 그 다음에 쌤이 드르륵을 못해서 잠깐만 이거 값만 적고 이거 그거 좀 할게. 에어컨 좀 킬게. 잠깐만. 여기가 169 그리고 이 밑에가 20도씨일 때가 32. 이 가운데는 안 적을게. 자, 봐봐. 80도씨 포화 수용액이야. 80도씨에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지. 근데 용액 269g이네? 용액이 269g이라는 건 용매와 용질을 합한 값이 269라는 거야. 근데 아까 용해도의 정의가 용액 100g에 미안해. 저거 용매가 맞는데 쌤이 아까 잠깐만. 용매가 맞는데? 잠깐만. 용매가 맞아. 미안해. 용매. 맞아. 용매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램수거든? 그러면 얘는 용액이 269g이니까 용매 100g에 용질이 169g이 있다는 거야. 마침 말도 맞지? 용질 169g에 용매 100g 있으니까 지금 포화 상태가 맞네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20도씨로 냉각을 시켰어. 근데 우리는 지금 169g이 녹아 있는데 녹아 있을 수 있는 건 32g밖에 못 녹아 있대. 그러면은 자, 32g만 있을 수 있는데 169가 있어.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인 얼만큼? 137g이 못 녹아 있는데 억지로 녹아 있던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이 석출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생각보다 쉽지? 자, 우리
252페이지 보면은 문제 3개가 있거든? 이거 한번 지금 풀어볼 수 있을까? 252페이지 그 세 문제랑 그거 지금 바로 안 풀어도 되고 그 일단 개념 공부한 다음에 249, 251 미안해 249, 250 그 다음에 252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적중해줄까? 249 최대한 다른 내용 안 보고 한번 풀어봐봐. 252는 쌤이랑 너네가 한 명이라도 틀리면은 그 문제는 쌤이랑 같이 풀어볼 거야. 잘 모르겠어도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해봐. 잠깐만 에어컨 좀. 새 옷인데 여기 분필 다 묻었어. 쌤이 아까 그 막 포화하면서 대만져서 그런가. 251은 251은 해도 되긴 하는데 그게 빈칸 2개밖에 없지 않아? 해 시간 있으면. 251은 쌤이 답을 안 주는 거라서 그 밑에 답이 있어서 그래서.
200이랑 250 일단 먼저 다 불러주고 250 2페이지만 같이 보자. 다 불러도 되나요? 249 부를게. 1번에 용질, 용매, 용해, 용액. 그 다음 2번에 XO, XX. 3번에 204. 그리고 4번에 포화, 불포화. 5번에 질산칼륨,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250페이지 1번에 가는 기포 발생량은 A보다 B가 크고 기체 용해도는 A가 크고, 그 다음 나도 기포 발생량은 B가 크고 기체 용해도는 A가 크고. 괜찮나요? 그 다음 2번에 낮 증가 하고 251은 밑에 답 있어가지고 한번 체크해보시고 풀었으면. 그리고 252페이지 혹시 푸는 사람 있나요?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 252페이지. 일단 위에 유제 1번부터 문제 한번 같이 보면은, 자, 문제 한번 적어볼게. 다른 건 안 적어도 되고 온도랑 용해도 적을 건데 이거 좀 적어놓을 걸겠다. 0, 20, 40, 60, 80 그리고 62.9 109.2 70.3. 자, 이렇게 있어. 근데 봐봐, 문제가 80도씨 물 100g에 녹여가지고 포화를 일단 만들었대. 자, 80도씨 물 100g에다가 넣어서 포화용액을 만들었대. 그 말은 지금 용지를 170.3g을 녹인 거지. 그치?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20도씨로 냉각을 시켰대. 그런 다음에 20도씨로 냉각을 시켰대. 자, 20도씨로 냉각을 시켰어. 지금은 170.3g이 녹아 있는데 나중 상태에서는 31.9g 밖에 못 녹아 있어. 자, 지금은 170.3g이 있는데 가능한 건 31.9g밖에 안 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주면 138.4g이 나오거든? 138.4g이 못 녹아 있는데 억지로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 이만큼이 석출이 된 거겠죠, 부채로. 괜찮나요? 이거 지금 그 필기 받아 적지 말고 좀 이따가 한번 다시 풀어봐. 그 다음에 유제 2번 한번 볼게. 유제 2번에 얘로 0, 20, 40, 60 그냥 온도는 그냥 숫자만 적을게. 10이고 7.9 그 다음에 37.0 36.4 35.6 이렇게 있어, 용해도가. 자, 이번에는 80도씨 물 50g에 이거 염화나트륨 몇 그램? 염화나트륨을 지금 30g을 녹인. 그러면 안 녹지 않고 있는 질량, 녹지 않고 있는 고체 질량이 몇 g이냐라는 거야. 이때 자 80도씨. 자, 이거 용해도 그래프잖아. 용해도는 우리 용매 100g이 기준이었지. 용매 100g에 37.9g 염화나트륨이, 그러니까 물 100g에 염화나트륨 37.9g이 녹아있을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물 100g에 염화나트륨 37.9g이 녹아있을 수 있어. 자, 얘는 사실 방법이 두 개긴 한데 일단 우리는 이 문제 기준으로 볼게. 자, 37.9g이야. 근데 50g이래. 물이 50g이래. 그러면 물이 50g이면은 NaCl은 37.9 나누기 이만큼 녹아있을 수 있는 거지. 그게 18.95g이거든? 그게 괜찮아? 그러면 물 50g에는 NaCl이 18.95g 녹아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30g을 녹이려고 해.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인 얼만큼? 11.05g이 녹지 못하고 나오겠지. 괜찮나요? 괜찮지?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물 100g 너무 마음에 드는데 100g 기준으로 풀고 싶어. 그러면 얘를 100g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 그러면 100g에는 염화나트륨이 60g을 우리가 녹인다는 가정을 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은 염화나트륨 160g을 녹인다는 가정을 하면 이만큼의 차이 다 22.1g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은 50g 기준이니까 어쨌든 나중에 나누기 2를 해줘야 돼. 그래서 어쨌든 11.05g 만큼이 석출이 된다고 결론이 나오긴 할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마 이거 물 50g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마 더 편할 거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이거 안 지우고 좀 이따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 여기다 3번 할게. 안 지울게. 자, 이번에는 80도씨의 황산물이 포화수용액 80도씨 포화수용액 235.5 이게 조금 어렵거든 이 문제가. 얘를 0도씨로 냉각을 한대. 0도씨로 냉각을 했을 때 석출되는 질량 일단 석출이 몇 그램 되냐라고 물어봤어. 근데 얘는 주어줬어. 자, 여기서 80도씨에서는 용해도가 57.0 이고요. 0도씨에서는 14.2g. 자, 얘는 물 100g에 황산구리 수용액. 그러니까 황산구리면은 CuSO4지. 근데 그거 안 적을게 그냥. 황산구리가 57g이 녹아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합쳐주면은 용액이 157g인 거지. 근데 235.5네? 이게 좀 너무한 게 원래 보통 2배수, 3배수 이런 식으로 하면 반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는데 235.5는 딱 봐도 그냥 157에 뭐 2배도 아니고 막 그러잖아. 근데 가만 몇 배야? 자, 2배보단 작지? 약간 1.5배일 것 같지 않아? 근데 한번 해볼게. 자, 그럼 50g이면은 얘가 28.5. 쌤 말했나? 대학교 가면은 이제 계산을 안 해. 그래갖고 쌤이 계산을 못해. 자, 그래가지고 78.5g. 물이 50g이면 용액은 78.5g이 되는 거야. 이제 나온다. 그러면 물 150g에는 뭐 이거 더한 값만큼이 녹을 수 있어서 물 150g으로 만들면 용액이 235.5g이 생성이 돼. 그러면 이 포화수용액은 물이 150g이고 더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용질이 85.5g 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은 물 150g의 이 용질 황산구리가 85.5g이 녹아 있었구나. 85.5g.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14.2라는 값은 물 100g에 14.2g 녹아있을 수 있는 거잖아. 자, 얘는 100g 기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00g이 아니라 150g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겠지. 150g 기준이면 1.5배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21.3이 나와. 이거 계산해봐 얘들아. 그러면 21.3이 나오니까 자, 우리는 85.5g이 녹아있는데 21.3만큼 밖에 있을 수 없어. 그러면은 빼주면은 64.2g 만큼이 녹아있지 못하고 석출이 되는 거겠죠. 괜찮아요? 해볼 수 있겠어? 이거 한번 해보고 오늘 그 사실 진도 6단원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6단원 마무리 못해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그 1회 수업이 넘어가게 돼, 그러니까 내신 끝나고 넘어가게 돼서 근데 아마 그게 우리가 이제 남은 게 6단원 마무리랑 5단원인데 너네 학교에서 사실 이번 시험 때 5단원을 할 확률이 높긴 해. 근데 그래도 거기 그냥 암기라서 너네가 좀 괜찮을 거야 시험 기간 때도. 그래서 지금 조금 무책임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 단원이 좀 중요하고 하니까 여기 좀 제대로 하는 거 먼저 할게. 이거 한번 세 문제 한번 마무리해보고 마무리한 시간 한 4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고쳐봐. 다녀. 추워? 혹시 조금 추워? 그 4분 있다가 꺼줄게. 재밌지 않아 얘들아? 별로야? 괜찮지? 빨리 괜찮다 해. 재밌다 해 빨리.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이해 안 되면 바로 질문해. 여기 단어는 이제 너네가 산수를 잘해야 돼. 저기요. 괜찮아 괜찮아. 저기 다 끝나가지고. 이거 학교 시험에서 계산 실수 진짜 절대 하지 마 얘들아. 그냥 계산 차분히 연습 많이 해. 사실 계산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질문은 없나요? 괜찮아? 그러면 한번 이거 마무리 안 됐으면 한번 마무리 해보고 그런 다음에 지금 4시 17분인데 한 28분? 그냥 오늘 좀 애매하게 줄게. 한 28분, 29분쯤에 쌤 다시 올게.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보자. 혼합물의 분리도 1, 2가 있는데 혹시 오늘 1만 하게 될 수도 있긴 하거든? 근데 목표는 일단 2까지 다 하는 게 목표긴 해. 안 지울게 일단. 일단 쉬고 계세요.